네, 오늘 차는 아우디 R8 V10 플러스 쿠페고요. 5.2L V10 엔진으로 610마력 출력을 내는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엔트리급 슈퍼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, 글쎄요, 브랜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성능만 놓고 봐서는 뭐 되게 오히려 범용성이 좋은 슈퍼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일상생활에서 타기에도 컴포트 모드로 두면 드라이브 셀렉트로 할 수가 있는데, 승차감으로 두면 큰 무리 없을 만큼 이런 약간 좀 안 좋은 노면에서도 괜찮게 달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역시나 이 차가 있어야 할 곳은 서킷이 좀 더 어울리는 성격이라서 서킷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몸놀림을 보이고요. R8 V10 플러스는 아마 마지막 자연흡기 R8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. 다음엔 이제 V8 터보 엔진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. 그러면 이제 지금 이 V10 엔진이 내는 소리와는 또 다른 그런 소리로 아마 만나게 되겠죠. 지금 이제 이 차는 거의 뭐 시트 뒤에 바로 엔진이 달려 있어서 엔진이 내는 소리가 그대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수준입니다. 뭐 이 차는 편의사양이라고는, 사실 스포츠카, 슈퍼카에서 편의사양을 바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모순될 수도 있는데, 요즘의 슈퍼카들은 럭셔리를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차에도 많은 첨단 장비들이, 그리고 편의사양들도 들어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,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열선,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. 또 실내를 둘러보시면 아우디의 장기인 인테리어 그 디자인적이나 아니면 이런 소재 사용한 것들, 그리고 마감들, 그런 부분도 참 아우디스러우면서도 아우디만의 슈퍼카를 잘 풀어냈습니다. 겉에서 보기에도 그 디자인 파츠들이 역시나 순정 그 제조사에서 만든 부품답게 완성도가 높고요. 마감도 잘 돼 있고, 그런 부분에서 마냥 성능만을 바라보고 만든 차라는 느낌은 덜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차의 핵심은 엔진이어서 저 완전히 새로 설계하다시피 해서 만든 V10 엔진은 이 엔진이 이제 람보르기니 우라칸에도 이제 세팅을 새로 해서 들어가긴 하는데, 뭐 출력이 같은 것도 있고요. 610마력짜리. 하지만 이제 아우디만의 감성으로 얘는 이제 좀 더 거의 뭐 같다고 보긴 해야겠는데, 약간 다른 느낌이 있다고 하죠. 마치 그 파나소닉 라이카 카메라 같은 차이일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짧게 시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행하면서 같이 차의 인테리어, 이런 편의사양에 대한 얘기를 같이 섞어서 막 하고 있는데요.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엔진이지만 인테리어에서 핵심적인 변화는 이 계기판입니다. 계기판이 이 차는 이 가운데 센터 페시아의 디스플레이가 아예 없죠. 그게 이제 이 계기판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 운전대에 있는 뷰 버튼으로 이렇게 바꾸면 여기에서 모든 차의 성능, 기능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멋진 건 무엇보다 이 내비게이션인데, 지도가 이렇게 크게 뜨는 거는 뭐 대형 고급 세단에서도, 물론 뭐 이제 아우디는 A8, A8, A7, A6들도 이제 차기형 이미 적용된 모델들도 있고요. 모두 이 풀 디지털 방식의 계기판을 차용을 하는데요.
이 계기판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는 아마 지금 나온 제조사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도 높고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런 점에서 가장 뛰어난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보여드리면 이제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다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일상적인 주행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RPM 타코미터와 스피도미터를 작게 해서 지도를 크게 해서 쓸 수가 있고, 약간 좀 고속 주행을 한다 그러면 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지도를 한 군데로 몰고 오른쪽에는 이제 출력이랑 토크를 퍼센티지로 보여주고요. 또 가운데에다가는 이제 그 엔진 회전계와 속도를 디지털 숫자로 크게 해서 운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 보여줍니다. 그래서 기어 단수, 속도, 그리고 RPM만 보여주는 구성이죠. 그렇게 하고 또 차량 설정, 차량 기능 제어도 여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금 이제 뭐 전화,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이라든지 라디오 채널, 오디오 정보가 되겠고, 그리고 트립 컴퓨터까지 모두 표시가 됩니다. 그리고 백으로 해서 가면은 이제 메뉴가 나오죠. 그래서 이 다이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오르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선택은 누르면 되고요. 그리고 볼륨은 네, 이렇게 되고, 요 센터 페시아 디자인도 좀 달라져서 보시면 이제 에어컨 온도 조절은 이제 좌우 독립식은 아니지만 가운데에다가 디지털 창을 작게 넣어서 여기서 온도 설정하는 거를 바로 볼 수가 있게끔 해놨습니다. 그리고 오토 에어컨만 오토냐 안 오토냐를 정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열선 버튼은 이 아래 정말 빈틈없이 다 채워놨죠. 그렇게 돼 있고요. 이 기어 노브 디자인도 달라져서 평소에는 손을 올리기에도 좋게 돼 있고, A7, A8도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신형. 그리고 이제 파킹 버튼은 또 이 밑에다가 기둥에다가 잘 배치해 놨습니다. 그리고 이 운전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, 운전대의 버튼은 양손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엄지손가락으로 모든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잘 오밀조밀 짜임새 있게 되어 있고요. 이 엔진 스타트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브 셀렉트나 레이스 모드, 가변배기 버튼들도 이 버튼들은 상대적으로 운전하면서 자주 쓰진 않는 버튼들이기 때문에 요 밑에 이제 3시 방향, 5시 방향으로 몰아뒀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입체적으로 돌출되게 해놔서 이 부분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참 인체공학적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. 그리고 운전대에는 이제 밑에 수평 밑을 깎아놓은 디자인이어서 이런 다리 걸림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잡는 맛도 좋게, 지금 이제 이 차는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퍼포먼스 모드로 했더니 이렇게 단단한데, 다시 모드를 바꿔볼게요. 승차감으로 바꾸면 거대한 휠이 들어가 있어서 뭐 스포츠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지금 뭐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많이 그대로 전달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. 물론 근데 턱이 낮아서, 바닥이 낮아서 이런 턱 넘을 적에는 좀 조심해야죠. 지금 이 브레이크에서 끽끽 소리 나는 건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아직 그 브레이크 패드가 제대로 열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소리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. 그리고 수납 공간은 앞에 작은 트렁크가 하나 있고, 뒤에 이제 시트 뒤쪽에 여성들 핸드백을 뭐 3개, 4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작게 있습니다. 지금 다시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시트나 이런 페달을 통해서 이런 진동은 느껴지는 수준이고요. 그래도 아주 딱딱한 스포츠카랑 비교했을 적엔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뭐 적당한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험료가 8개월에 745만 1,090원이네요. 근데 사실 뭐 스포츠카는, 이런 슈퍼카는 말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. 타지 않고 있어도 그냥 돈이 줄줄 나가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뭐 그러니까 슈퍼카겠죠. 네, 아우디의 슈퍼카 R8 V10 플러스 쿠페는 슈퍼카지만 데일리로 타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드코어한 면도 갖고 있지만 운전자가 무리하지 않고 달린다면 뭐 일반적으로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. 지금 이제 서울 막히는 도심을 좀 달려보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 차의 성능이 제대로 느껴지진 않지만 오히려 이런 차에게 이런 도로는 좀 미안하죠. 막 달리고 싶고 막 쏘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는,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지만 못 나가니까요. 근데 의외로 이 차 조용하네요. 뭐 엔진 소리는 우렁찬데 아이들링시라든지 아니면 정속 주행할 적에는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 참 잘 차단되는 것 같습니다. 유리도 두들겨 보면 약간 좀 두툼까지는 아니고 살짝 뭐 몇 미리 정도 두꺼운 유리를 쓴 것 같아요. 실제로 열어보면 뭐 이중접합 유리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차에 이중접합 유리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의외고요. 차를 지금 뭐 서킷에서 타지 않고 이런 일반 도로 주행기여가지고 살짝 송구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. 하지만 서킷에서 전에 탔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이 차는 이제 4바퀴 굴림 방식인데 네 바퀴 굴림 방식이지만 그런 만큼 이 접지가 굉장히 좋아서요. 운전자가 의도하는 만큼 차를 감고 풀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스릴을 굉장히 자신감 있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게끔 세팅한 차라서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슈퍼스포츠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재밌는 거는 며칠 전에 아우디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는데 글로벌하게 뒷바퀴 굴림 V10 플러스 쿠페를 한정판으로 판매한다는 자료를 받았어요. 그래서 몇 대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어떤 뭐 뒷바퀴 굴림을 고집하는 분들께는 나름 희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국내에는 이제 일단 들어올지는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어렵지 않을까요? 그렇고요. 살짝 달려보면 이런 이 차는 참 기계 돌아가는 듯한 매끄러움이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엔진, 변속기, 하체 이 세 가지가 물론 뭐 그 외에 다른 파츠들도 있지만 맞물려서 도는 게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냥 착착착착 돌아가는 그런 느낌? 뭐 그러니까 다운시프트를 하거나 아니면 업시프트를 할 적에도 그렇고 조향할 때도 그렇고 차가 운전자가 주는 그 입력값이 뭐 3+3 4 나누기 4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정확하게 그 값을 돌려주는 것 같아요. 대답을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장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최고의 장점이라는 건 언제나 신뢰할 수 있게 자신감 있게 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. 내 차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값을 돌려줘 뭐 이런 느낌. 약간의 아쉬움이라는 거는 그래도 자동차도 스피드를 즐기고 스릴을 즐기는 그런 매개체니까요.
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운 게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운드적인 부분만을 꼭 말하는 게 아니라 달리다 보면은 이 차는 나에게 뭔가를 대화를 보이지 않지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달리고 나를 언제나 막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가끔은 또 이런 등골이 땀이 맺힐 만큼 이렇게 그 긴박한 순간도 연출해주고 하는, 그러면서 생기는 이를테면 사랑 이상의 막 가슴이 뛰는 감정, 그런 거가 생기기엔 약간 좀 덜한 차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게 뭐 일반 세단이나 아니면 뭐 SUV라면은 그게 뭐 어때서라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차는 좀 장르가 독특한 슈퍼스포츠카라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매력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. 이 차는 4바퀴 굴림 방식입니다. 쿼트로 시스템이어서요. 앞뒤로 이제 토크를 0대 100으로까지 나눌 수 있는 구동 방식이고요. 그래서 뭐 접지가 떨어지는 바퀴라고 그러면은 나머지 바퀴에다가 또 이제 접지력을 배분을 해가지고서는 최고의 그 그립을 만들어내가지고서는 차가 항상 이상적인 최적의 성능을 내게끔 이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. 이 차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입니다. 아우디에서 에스트로닉이라고 말하는 그 변속기인데 일반 에스트로닉보다 훨씬 더 명민하고 날카로운 변속이 가능한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승차감, 그러니까 콤포트 모드에서조차도 더 저단을 더 부여잡으려고 그러고 하고, 단수를 올려잡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올려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잡아버리고, 그런 날카로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엔진 회전을 저 레드존 8500rpm부터 시작하는 레드존 전까지 올리면 끝까지 그냥 쥐어 짜내면서 다음 단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하는 그런 능력. 지금 이제 쭉 뻗은 길이 나와서 한번 달려보면요, 별로 못 밟겠네요. 다시 더 달보면 많이 아쉽죠. 예, 그렇습니다. 정말 일반적인 주행기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수준의 시승이었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. 사실 이런 차는 서킷에 가서 시승을 할 적에 주행기, 시승기를 들려드리도록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이상으로 매일 타도 재밌고 서킷에 가서 타면 더욱 재밌고 안 타도 재밌는, 집에 세워두기만 해도 재밌는 아우디 R8 V10 플러스 쿠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.